네, 후보자님. 네. 네. 후보자님,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네. 6명 전원, 서울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날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네. 발탁을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게 청와대가 나서서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후보자님, 이 장관 지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알다시피 제가 11월 말에 출마 선언을 하고 열심히 네. 뛰었습니다. 자신도 있었고 꼭 하고 네. 싶었던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의 문제라서 제가 어느 시점에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공석이 된 기획예산처의 장관으로서 좀 역할을 좀 맡아줄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시장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저를 도와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터라 저로서는 선뜻 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정치보다 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제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판단한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후보자님, 보통 이제 장관 인사를 하게 되면 최소 2주 또는 한 달 전에 연락을 받고 또 인사 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후보자로서 필요한 절차들은 밟아 나가셨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서울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도 참으로 저로서는 고맙고 또 한편에서 미안한데요. 인사 내부 검증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왜 그만두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제가 소위 보안 서약을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로서는 당초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통과될지 진짜 지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시장 선거 준비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네, 후보자님, 제가 이어서 하나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네. 하셨죠? 1월 네. 10일 날 하셨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저서의 제목이 서울을 그리답니다. 네. 누가 봐도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출판 기념회의 목적이 결국 서울시장 준비를 위한 거라고 당연히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 2만 원을 훌쩍 넘는 한 30만 원의 현금 봉투를 수수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기념회와 이 공직선거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왔고 또 서울시에 대한 오랜 꿈을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고요. 비용 문제는 응당 그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만일 서울시장 중도에서 중도 하차한 지금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 법규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종합소득세는 이제 내년 5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산되지 않은 상태까지 다 포함해서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님, 그 추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위기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중동 상황에 따른 유기대응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5일에도 추경을 해서라도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상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한 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은 추경의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혹시 CDS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아니면 뭐 최근에 CDS 프리미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3월 20일 기준으로 뽑아보니까요, 5년물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전일 대비해서 12%가 증가한 33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과 함께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고채 3년물만 하더라도 지난달 27일 대비해서 이번 보름 만에 약 50bp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은 3.81%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특히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반적으로 국제 그 상황,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 상황까지 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설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력이 있냐면 결국 채권 공급이 폭증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가 국채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국채 발행이 증가함으로써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지금 시장 상황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 발작, 특히 국채 발작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이 선거용 돈 풀기라고 하면 금리 불안과 함께 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 부채가 지난해 3분기 말 6,5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부채만 9.8%가 늘어났어요. 가계, 기업 3%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결국 GDP의 2.5배에 달하는 총 부채 위에 우리 경제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25조 원이라고 하는 이 국채를 또는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동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의 긴급 그 수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 하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우리가 지난해 9월, 10월 소액 쿠폰을 지급을 하고 나서 혹시 실증 효과를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 지수를 보니까요. 전월 대비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25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만 내고 항구적인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현금성 소비 지출만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될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만 가져오고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의 곡간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입니다. 이 여야를 떠나서 미래 세대까지 감안한 제발 올바른 그런 곡간지기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라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이 불효불급하게 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편에서 하면서도 정말 최대 효율을 내게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역할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당시 4분기 연속 뭐 0%대 성장을 그나마 이제 반등시키는 게 추경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또 평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소위 추가적인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혹시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를 염두했을 텐데 그런 것이 가능성이 적다는 것들이 지금의 그런 기관과 용소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빚에 의한 성장 프로다임은 이제는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